안녕하십니까?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러시아의 Tu-95MS 배아 전폭기 2대가 최신 전투기 Su-35S와 함께 최소 3대가 카디즈를 4차례 침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러시아 군용기가 2차례나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수십 차례에 걸친 우리 측의 무선통신 시도, 경고 조치에도 불응했고 결국 우리 공군이 수백 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기 한 2시간여 전에 중국의 군용기도 이어도 북서쪽에서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2시간가량 침범과 이탈을 반복하던 중국 군용기들이 일단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다가 러시아 군용기들과 합류를 한 후에 다시 남쪽으로 기수를 돌려 카디즈를 재침범했고 이때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카디즈는 정확하게는 우리 영공은 아니니까요. 우리 영공보다 넓은 면적을 의미하니까 다른 군용기들은 카디즈를 침범한 상태고 그중 한 대는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고 보아야 되겠죠.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므로 당연히 우리 전투기들이 차단 기동과 함께 경고 사격을 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상공을 빠져나갔다가 재침범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빠져나갔는데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 간에 엄중한 항의를 했지만 이들의 입장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하죠. 사실 인접국이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카디즈의 침범은 꽤나 자주 있어온 일입니다. 영공 침범 그 자체만으로도 공격하여 격추시킬 사유가 되죠. 카디즈의 경우는 조금 미묘합니다. 카디즈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군사방위를 위해 우리가 결정해서 국제사회에 통보한 말하자면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이 선언한 자디즈도 우리나라의 카디즈와 중첩이 되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군데 지역에서 일본의 자디즈와 한국의 코디즈가 겹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이어도 상공의 하늘과 바다를 자신의 방공식별 영역으로 선포를 했죠. 게다가 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방공식별 영역으로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땅이 크기 때문에 바다도 더 넓게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죠. 요는 동북아 3국의 방공식별 구역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본인의 입장에선 자신의 방공식별 구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비행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심하게 침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중국과 러시아가 더군다나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카디즈를 침범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두 나라가 비록 적성 국가들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도발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대한민국을 도발할 이유가 없다면 누구를 도발한단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당연히 일본, 그리고 일본과 군사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방위전략보고서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일본은 100대가 넘는 F-35 구매를 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 평화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당연히 중로는 대응할 필요를 느낄 것이고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방문해서 두 나라가 상호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대응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단독으로 미국과 전쟁을 할 경우 미국이 당연히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함께 미국과 싸울 경우에 그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진 못합니다.
이것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동 지역, 예를 들어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미국을 공격하는 이런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은 지구상의 세 군데에서 동시 전쟁을 치러야 되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아랍 지역에서 이란,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새로운 미일 군사 동맹에 대응해야 되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가상 적국에 대한 통상적인 정찰 비행, 탐색 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미 방어선의 북방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독도 인접 지역과 이오도 인접 지역에 대한 탐색 비행, 그리고 도발 비행을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관측한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주 목표는 한국이라기보다는 일본일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면서 수십 년을 준전쟁 상태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반응은 기민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화나 텔레비에서 미지의 침입 비행체에 대해서 신속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런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단 어떤 침입도 탐색해낼 수 있는 레이더 체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대응하는 방공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군사 대국의 군용기에 위협 사격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여차하면 그대로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한민국의 대응은 매우 단호하고 과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어쩌지 못한 것이 일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한 이 영역은 미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영공이죠. 일본의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일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청이 한국과 동일한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항적 데이터를 제시한 것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의 독도 상공, 이오도 상공 침범을 한국과 동시에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러시아의 폭격기가 일본 영공을 이리저리 침범하고 탐색하는 경우를 몇 차례 봤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패닉 상태가 된다고 하지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 과연 대응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 동맹군의 맹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독도 및 이오도 상공을 대일 침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수차례 탐색과 도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가 빠른 항공기의 경우 아차하면 영공을 들어서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게 되는데요. 만일 일본이 그들 말대로 이오도나 독도 상공을 향해서 전투기를 발진시켰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4개국 군용기가 조우하게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대한민국 전투기는 일본 전투기를 도와서 중국, 러시아 전투기와 전투할 것인가? 아니면 보고만 있을 것인가? 설마 하니 한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공격할까? 이러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4개국 전투기가 조우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군용기가 일본의 군용기를 도와서 상대국 전투기와 교전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과 한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상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일 군사동맹을 명백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거절했죠. 이러한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 미국은 진작부터 미일한 군사동맹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한미 방위조약과 이번에 미일한 군사동맹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미 방어조약이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돕고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한국이 돕는다는 그런 성격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일한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과 일본이 돕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해도 한국과 일본이 돕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서 전쟁을 해도 한국과 일본이 돕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 데다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과 일본이 돕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북한으로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돕길 원하죠.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돕는다는 조약도 우리가 기꺼이 했죠. 사실 누가 미국을 선제 공격하겠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일방적으로 한국이 덕을 보는 조약이죠. 그런데 방위가 아니라 공격이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미 방위 조약은 우리가 당연히 참전해서 미국을 도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총 들고 나와서 미국과 함께 피 흘리면서 중국을 공격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 역시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진행되는 한미 합동훈련의 규모를 축소하자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일본과 합동군사훈련을 더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합동훈련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래서 한국과의 합동훈련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면 거꾸로 그동안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의미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의도가 더 컸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국에게는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군사동맹을 거절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이 미일한 동맹에 참여를 해주면 일본이 넘버2가 돼서 한국을 넘버3로 데리고 다니게 되고 과거사 같은 문제, 이런 불편한 일도 잠재우고 일본에겐 좋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일본이 독도를 측량하러 오겠다면서 도발했을 때 그 측량선과 겹침시키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이 커다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과연 한국은 우리의 우방일까? 라는 질문이 일본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일본 초계기에 우리 군함이 레이더를 향했을 때 일본은 상당히 과민한 반응을 보였죠. 한국이 일본을 공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본의 반응은 너무 과민한 것이고 황당한 것이지만 만일 일본이 한국이 어쩌면 우리의 적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깜짝 화들짝 놀라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은 한국을 불안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당 기간 넘쳐나는 반일 감정, 이어지는 역사인식 문제, 그리고 그 결과 끊임없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의 표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일 군사동맹의 거절, 이런 일들은 비록 그 원인이 상당 부분 일본 측에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은 여차하면 일본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감, 그런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일본 정부의 여러 조치나 발언이 잘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믿을 수 없다. 반도체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면 한국이 북한이나 적성국가에 제공할지도 모른다. 또 이번 고노 외상의 발언 중에 있었던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등등의 발언은 모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러한 일본의 우려, 이것이 이번에 중러 군용기의 독도 2호도 상공 침범으로 표면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약점을 중국과 러시아가 탐색하러 온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요. 일본 국민들은 무력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자국 영공 방어의 일을 미군 보고 출격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이런 결과는 아베 정권이 자초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또다시 그들을 극단적인 우익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한 무력을 가지게 되면 이런 전제하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나누지 않고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일본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묶어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악감정을 키워나간다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은 아닐까요? 아베 정권에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지만 일본 국민들과는 설린 외교를 다지는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 국민들의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에도 조금은 더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